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18일 오후 5시가 넘어갔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구독 버튼 빨간색 켜주고 계신 분들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눌러 가면서 봐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여론조사를 먼저 발표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서병수 위원장 경선관리준비위원장이고 선거관리위원장을 시키려고 지금 이준석이가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이게 지금 물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병수 지금 위원장이 열받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곽상도, 박대출 이러다 보니까요 난장판이 돼가지고 공개 회의를 하다가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했는데 비공개 회의에서도 그대로 난장판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제 윤석열 총장과 오찬을 했는데요. 일부 보도가 된 내용들 부인하고 있고요. 왜 서병수를 이준석이가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드디어 이준석에게 레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중요한 여론의 흐름을, 뉴스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70개가 넘는 여론조사 기관, 그야말로 선진 민주국가에서요 이렇게 많은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두세 개씩 아니면 한두 개씩 여론조사가 결과 나오고 있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꼭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수치, 여론조사 기관이 있고, 좀 이 신뢰성 있는 기관들, 또 이 메이저급, 그렇지만은요, 너무 이 중소, 별 의미도 없는 또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도 해요. 왜냐면 거기도 속된 말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여론조사,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여론조사 기관, 그냥 참고용으로, 이런 여론조사 기구도 있구나. 이 정도 지나가면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들도 저도 간혹 말씀을 드리는, 보도를 해드리겠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께 그냥 참고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우리, 제가 댓글 올라온 걸 보면,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 정치 의식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는요, 매주 정례적으로 2번 나오는 PNR 리포트입니다. 이 PNR 리포트가 이 보도한 조사한 날짜는요, 바로 어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전화 85%, 유선전화 15%를 가지고 한 거고요. 응답률이 3.0%입니다. 다소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푹푹 빠지고요. 민주당도 빠지고 있고 참 잘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이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국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압도적으로 1등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아주 이 낭보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요, 내년 3월 9일날 우리가 웃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희일비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마음적으로 이 여론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것이 다소간 좀 의심이 가는구나. 이 정도를 우리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평가가 39.6, 부정평가가 57.6입니다. 그래서 40%대를요, 지난 6월 이후 계속 한 석 달째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30%대로 추락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한 주 만에 지지율을 회복해서 민주당을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 그리고 민주당은 32.4를 나타내고 있고요. 참고로 안철수 국민의당은 6.3, 그 다음에 최강욱 열린민주당은 5.6, 그리고 정의당은 5.1입니다. 그래서요, 이 국민의힘, 은 0.7%가 올라갔고요. 민주당은 2.3%가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 큰 흐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후보별 지지율이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 출마한 사람들을 쭉 일렬로, 나란히 세워놓으면, 윤석열 총장이 1등입니다. 30.9.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28.6. 그 다음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에요. 2.3%. 그 다음에 이낙연은 쭉 빠져요. 12.4.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7.1 더 빠져요. 그 다음에 최재형 5.1 또 낮아요. 추미애는 근근히 이름만 유지하는 걸로 보여요. 2.7. 유승민 2.6. 안철수 2.5.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1% 됩니다. 이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빠진 것은 최근에 황교익 논란, 그리고 이낙연 대표 측과의 강한 충돌,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동안 이준석,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낙연 측의 강한 네거티브가 있을 때 잠시 그야말로 그야말로 민주당 안에서 2강 구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지만은 결국 원래의 위치로 이낙연이가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어차피 민주당도 경선 하나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야당도 한 명만 나오잖아요. 근데 야당의 경우는 지금 변수가 말이죠. 안철수와 그 다음에 김동연의 변수가 남아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이 야권, 범야권에서 한 명의 후보로 귀착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대결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아요? 궁금하실 텐데 이재명과 윤석열을 딱 둘이서 붙으면요 5% 정도로 윤석열이 앞다고 있습니다. 41.6 대 37.7입니다. 5차 범위 밖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낙연과 윤석열이 붙으면은 윤석열이가 더 높아져요. 44.1 대 32.9로 약 1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P&R 리서치에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압도적으로 다자구도에서도 그렇고요.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압도적 1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볼 경우에는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서울대구, 부울경, 그 다음에 PK, TK 지역에서 앞서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경기 인천, 그 다음에 호남, 강원도, 제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32.2, 이재명 28.7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요.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높아요. 특히 20대, 30대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윤석열 총장 지지를 보면 윤석열은 20.2 대 22.6, 이재명이가 2%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30대에서는 20.1 대 26, 그래서 30대에서는 6%로 이게 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60대 이상으로 가면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43.8 대 22.8. 70대 이상에서는 더 올라가요. 윤석열한테 52.9 대 13.0. 그리고 이 정권 교체를 뭘로 보느냐, 정권을 교체하겠느냐, 아니면은 민주당이 그냥 계속 집권해야 되겠느냐, 여기에서는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부분이 최소한도 10%의 편차로 정권을 교체하자, 이 여론이 앞다고 있어요. 그래서 49.2는 교체, 39.8은 교체하지 않는 거,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 P&R 리포트를 보면 우리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높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안정적으로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여론조사인데요. 이거는 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이것도 인터넷 매체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딱 보면 무려 64%예요. 그래서 유승민이가 2등인데 10.1에 대해서 6%가 앞서 있어요. 그 다음에 최재형의 9.9, 황교안이 3.7, 원희룡이 2.6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표 1.6, 나머지는요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이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당인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도 무려 49.1%를 받고 있고요. 정의당에서도 18.9%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난달 그러니까 7월 28일 여론조사를 보면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2.6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64%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2% 정도 더 받고 있고, 그 2위를 당시에는 차지했던 최재형 감사원장, 그 당시 14.1%였거든요. 그런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안에서의 지지율이 14.1에서 한 달 만에 9.9로 빠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뉴스핌과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정기 여론조사한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반적으로 뉴스핌, 코리아 정보 리서치, 이거는 뭐, 마이너에 속하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앞에서 PNR 리서치가 얘기한 거하고, 조사한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이죠. 대선 지지율 심층 분석을 문화일보에서 하고 있어요. 제1편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부정평가층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12%에서 16%까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4월 이후로. 그리고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층에서 윤석열 지지율은요,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부정평가 층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을 야당성 양을 가진 후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재인 층에서 이렇게 지지도가 12%에서 15%, 16%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경선 국면에서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본선에 가면 이 반문재인 계층이, 지금 반문재인 층들이 지금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프로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후보가 누구냐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정치 상황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변수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지사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이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가지 분란을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취약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 그렇잖아요. 백전백승, 딱 옛날 말 있지 않습니까? 손자병법. 자, 그래서 오늘 임시 본회의에서 표결할 앞으로 말이죠,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그동안에 제가 쭉 말씀을 드린 대로 전부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됐고, 윤재옥 정무위원장, 교육위원장 조혜진, 문채위 이채희,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 김태흠, 환경노동 박대출, 그 다음에는 국토교통의 이헌승, 예산결산 이종배,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는데요. 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맨 먼저 이제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서병수예요. 이 서병수가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았는데, 경선준비위의 월권 논란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자중을 촉구했어요. 이제 이 자중을 촉구하니까 강한 어조로 이러한 자중을 촉구하는 서병수 위원장을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병수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토론회는 경선용 토론회가 아니라 정책 토론이다. 이 토론대에서 당시 후보들이 대부분 요청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이거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것이 경선용 토론회인 것처럼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주장이 어긋나게 되고 갈등이 쌓이게 됐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심지어 이 대목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후보 측, 또 일부 최고위원은 경준위 활동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폄하하고, 마치 경준위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주장함으로써 경준위 노력을 폄훼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래서 갈등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작심 발언이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더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대한 시기다. 우리끼리 당내 갈등, 싸움에 휩싸일 때가 아니다. 내년 3월 9일에서 승리할 좋은 후보를 뽑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결국 이준석 대표를 끼고 나간 거예요.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자중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끝으로 최고위원들도 똘똘 뭉쳐서 제대로 대투쟁을 해달라. 그리고 각 캠프도 협력해서 양보할 것을 양보해야 된다. 당내 권력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딱 끝나니까 맨 먼저 치고 나온 분이 곽상도 의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말씀을 거꾸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 의원도 물러서지는 않고요, 중진들이 중심을 잡고 당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해달라.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느냐 비공개를 해야 되느냐 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이제 비공개로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이제 분위기를 잘 잡아가지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했는데요. 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박대출 의원이 상당히 이견을 강하게
반박했어요. 왜냐하면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에도 박대출 의원이 왜 서 의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개로 하게 해놓고 왜 내가 얘기하려니까 비공개를 하느냐, 기자들 나가지 말고 계속 공개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난리를 쳤어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하자 해서 비공개를 했는데요. 이 비공개 끝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대동 단결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기자들한테 김기현 원내대표가 밝혔지만은요, 이미 안에 난약 판단 내용은 제가 이렇게 보도해드리시듯이 언론에 고스란히 그렇게 다 보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요즘 다시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이 무게감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근데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이 강찬호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왜 이준석은 서병수를 그렇게 고집하는지 꼭 집어서 이준석한테 레드카드를 날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선관위원장은 중립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명을 꼭 집어서 이 무리수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찾아라, 이준석한테 직격탄을 날린 것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가 처음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준석 대표도 다른 사람들 얘기에 즉흥적 반응을 보이지 말라, 인내하고 새겨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 한마디마다 반응하는 걸 참아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대선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대표가 왜 서병수를 선관위원장으로 고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선관위원장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가장 중립적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면 되던 것이지,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대표가 남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반응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요, 오랜 세월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방송에서 정치 평론가를 해온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아.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떻게 결정돼야 하냐, 벽이 어디 있겠나, 경선 룰을 잘 정해야 한다, 당은 당규상 50-50인데 이번 대선도 안철수와 단일화 문제가 또 제기될 텐데 그럼 답이 뻔히 보이지 않냐, 결국 일반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배척하고 유승민 후보의 기운 듯하다는 비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당 대표가 쓸데없이 오해 살 수 있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안철수당 합당 않겠다고 선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처음부터 얘기는 한 것이다. 그가 만일 서울시장이 됐으면 합당이 됐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뻔히 보였다. 그리고 또 어제 오찬 때 파이팅 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윤 후보 밀고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건 점심자리를 연결한 정가윤 부회장의 얘기일 뿐이다. 난 그 자리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밥만 먹었다. 윤 후보도 별 얘기 안 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맥주 한잔 안 마셨는데 무슨 구호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재형 후보 측도 만났냐, 그러니까 그가 연락한 뒤 입당한 뒤에 아무 연락이 없다. 내가 보기에 최재형 후보는 지금 나타나는 상황을 받아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지율이 빠지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획기적으로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없다. 이 대부분에서도요, 나를 만났어야 했는데 왜 안 만났나 이 사람아, 딱 이런 아쉬움, 서운함이 배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갈등 문제,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의 직격탄을 가하고 있고요. 또 진중권 교수 녹취록을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1차적 반응을 보였는데요. 방금 전 지금 입장문을 또 내놨는데 이 녹취록 공방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논란이다. 그렇게 하면서요, 오후 6시까지 녹음 파일을 전체 공개하라, 이렇게 원희룡 지사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명백한 워딩이 없는 한 지루한 해석의 싸움이 될 뿐이다. 한쪽은 치명상, 다른 쪽은 중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 공방이 계속되면. 그러면서요, 문제는 뭐냐, 이를 말릴 사람이 국민의힘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뭐라고 그러죠? 참 어이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하고 낼 일을 끌어야 좋을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리잖아요. 이럴 때 원로가 나서서 조용하게 이준석을 나무나 달라, 그리고 설득해달라, 더 이상 평론가 정치를 하지 말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럴 때 원로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원로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방송을 비롯한 이 다양한 언론 매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준석의 잘못된 행태를 고치는 데는. 그런 측면에서 제 방송을 많이 SNS를 통해서 공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